자,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닭, 소, 풀이죠. 저 세 개를 하나는 빼고 나머지 둘로 묶으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묶으실 건가요? 동양인들은 대부분 소, 풀을 고르고요. 서양인들은 닭과 소를 고릅니다. 서양인들은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동물과 동물을 안 묶고 동물과 식물을 묶어? 말이 돼? 그런데 왠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묻고 싶어집니다. 왜? 소가 풀을 먹기 때문이죠. 즉 관계적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실험을 하나 더 해볼까요? 이 실험은 저의 그랜드 티처, 즉 지도교수의 지도교수인 인지심리학자 데드릭 겐트너 교수와 무츠미 이마이 교수가 실제로 했던 실험인데요. 가운데 있는 저 원통형 나무를 편의상 덱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파란색 원통은 A라고 하고요. 오른쪽을 B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A와 B 중에 어느 게 더 가운데 있는 덱스랑 비슷해 보이세요? 이걸 영국의 런던, 프랑스의 파리 혹은 미국의 뉴욕의 거리에서 길을 막아놓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압도적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A가 더 비슷해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일본과 같은 다양한 다른 나라에서는 70에서 80% 이상,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B를 골라요. 자, 왜 이런 차이가 나오는 걸까요? 서양인들은 주로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물체를 선택했고 동양인들은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물체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이 책에서는 이유가 이렇게 나옵니다. 서양인은 개별적인 사물을 보고 있고 동양인은 연속적인 물질을 보고 있는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서양인들은 역할론적 관점에서 본다는 거예요. 기능이 같기 때문에 더 유사하다고 본다는 겁니다.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같은 구멍에 끼워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본질주의적 관점이 상대적으로 더 강합니다. 본질주의가 뭐냐?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그놈의 근본이 뭔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어느 집안 출신인가? 같은 집안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은 달라도 맥락, 근본 이런 측면이 강조돼서 사물을 본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현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글을 쓸 때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보통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렇게 쓰죠. 저는 해놓고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사이에서 삼남 이녀 중 셋째로 태어났고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반장을 2번 역임했으며 이런 얘기를 다 씁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제가 미국에 유학을 갈 때 제출한 제 자기소개서를 보고 제 지도교수님이 심사를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답니다. 엄격하신 아버지. 삼남 이녀 중 셋째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얘는 도대체 언제 자기소개를 하는 걸까? 자, 그런데 저도 우연히 미국 친구가 쓴 자기소개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해놓고 27세 활발한 성격에 컴퓨터 프로그래밍 능력이 뛰어난 데니스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보고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되바라진 인간 아니야. 자기소개서에서 순 자기 얘기만 하고 있어. 자기소개서인데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모순적이지만 우리가 각자의 문화에서 자기소개서에서 보고 싶은 그 사람의 얘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동양인들은 보통 주로 나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자기가 속해 있는 사회적 맥락을 사용해서 대답을 하거나 혹은 자신의 사회적 역할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죠. 그런데 이것과는 반대로 서양인들은 주로 나는 친절하다 혹은 나는 근면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격을 얘기하는 형용사를 사용해서 자기의 행동을 서술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 때 그 사람의 관계, 그 사람의 다양한 배경을 알고 싶어 하죠. 그 사람이 어떤 맥락 속에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표현을 굉장히 자주 쓰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걸 제가 실제로 서양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줬더니 그게 지금 왜 여기서 나와야 되는 질문이냐고 이유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서양인들이 보기에는 동양인들은 소위 TMI인 사람들이고 동양인들은 서양인을 약간 되바라지거나 아니면 지나치게 자신감 있고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자만스럽다고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동양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통합적 사고, 대상 간의 관계성 혹은 맥락에 기초해서
내가 판단해야 하는 대상과 그 대상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을 하나로 묶어 사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반면 서양인들은 분석적 사고, 주변에 있는 이런 다양한 맥락보다는 그 대상 자체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사고하는 방식을 더 선호합니다. 이러한 동서양의 사고방식 때문에 광고계에서 우픈 일화가 하나 있었죠. 책에서도 소개된 내용인데요. 일본의 한 자동차 회사가 고급 세단을 미국에서 광고합니다. 그런데 이 광고 속에서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계속 보여주고 맨 마지막에서야 그 자동차의 이름을 내보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광고는 미국에서 별로 성공하지 못했고요. 대신 나무나 바위의 판매고만 증가했다고 합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메시지는 서양인들에게 덜 매력적이었던 거죠. 미국의 자동차 광고는 대부분 그 차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코너링은 어떤지, 제동 능력은 어떤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개별적인 기능을 열거하기 때문에 광고에서 자동차가 확실히 주인공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광고 중에 드라마 미생의 주인공인 장그래가 등장하는 광고가 있습니다. 앞부분에는 장그래의 회사 생활이 계속 보여져요. 그리고 마지막쯤에 차가 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서 장그래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만의 완생을 향해. 내가 완생을 향해 가려면 뭔가 이 차와 함께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당장 달려가서 이 차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죠. 아마 이 광고는 더 이해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저는 이 광고를 연구하는 심리학자인 제 미국인 동료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이 광고가 정말 잘 만든 광고야. 그 광고가 뭐냐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엔저로 대답했습니다. 그 장면에서 제가 번역을 해줬는데 번역하니까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요즘 어떻게 지내냐는 친구의 말에 How are you? 엔저로 대답했습니다. 엔저. 아니, How are you의 저건 무슨 뜻이야? 무슨 광고가 이래?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당시에 너무 센스 있고 괜찮았던 광고였죠. 주변 맥락보다는 사물에만 초점을 맞추는 서양의 사고방식과 관계와 맥락을 중요시하는 동양의 사고방식의 차이를 정말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동서양 문화권의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를 잘 이해한 덕분에 사고를 해결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2007년에 아프간에서 탈레반이 한국인들을 납치해 인질로 잡았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어요. 그들은 본인들의 잔인함을 보여주기 위해 두 분을 살해하고 추가로 살해하겠다고 발표하죠. 인질로 잡힌 한국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국정원 관계자가 아프가니스탄으로 직접 파견됩니다. 보통 미국의 CIA가 출동하거나 협상팀이 출동해서 정밀 타격을 할까, 특수부대를 보낼까 고민하는데 이 한국에서 온 그 국정원 관계자분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바로 기존 협상 담당자를 파슈툰족 말을 가장 유창하게 하는 한국인으로 바꾼 겁니다. 왜냐하면 납치한 괴한들이 파슈툰족이었거든요.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을 대상으로 한 서구의 협상에서는 오직 협상 능력 자체만을 중요하게 보고 있어서 그 세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전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결국 성공했고 석방을 이뤄냈죠. 이 내용은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인 로버트 치알디니의 다음 작 초전설득 책에서 직접 소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과연 석방을 이렇게 이뤄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석방을 이뤄낸 국정원 관계자는 협상의 핵심은 언어였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정확하고 명료했기 때문만에 협상이 성공적으로 끝났던 건 아니었죠. 그 이유는 더 원시적인 데 있었던 겁니다. 바로 친밀감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파슈툰족 말을 유창하게 사용하는 것을 본 괴한들이 우리 쪽 관계자와 일정 수준 이상의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협상이 유리하게 진행된 것이라고 심리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실제로 합니다. 부산에 가면요, 저는요, 자갈치시장에서 아지매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서울 아저씨가 아이고 예뻐 보이네 라고 하면서 어묵 하나 더 주세요. 또 한 번은 광주에 가서 식당에서 떡갈비를 먹는데 그냥 장난스럽게 음이 더운 거 이렇게 해봤어요. 이러면 또 아이고 귀엽다고 성의가 가상하다고 밑반찬을 더 주시더라고요. 사실
사실 이 모든 게 언어에서 오는 친밀감 때문이죠. 동양인들은 인간관계 속에 조화롭게 적응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비판을 하지만 서양인들은 개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자신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 관계를 중시하는 동양인들은 하나의 환경에 적응해서 나아가기 위해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보통 다른 사람, 다른 환경을 중심으로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했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게 되죠. 자기를 검토하고 비판한다는 얘기는 소위 말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잘 지내겠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잘 쓰는 자기 비판적인 말이 하나 있죠. 부모님들이 보통 결혼식 때 잘 쓰는 말이에요. 보잘것없는 제 아이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제가 제 서양 친구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 정말 의아해할 겁니다. 경일, 왜 그래? 다른 사람도 아닌 최소한 너는 너의 자식을 좋아해야 되지 않아? 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요? 사실 동양에서는 자기를 비판한다는 건 자기의 특성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게 아니죠. 나를 좀 더 낮춰서 상대방을 더 잘 보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높은 데 있는 것보다는 낮은 곳에 있어야 상대방을 더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양인들의 겸손, 특히 한국인들의 겸손은 내가 너를 더 잘 살펴보겠다. 그러니까 나를 더 낮춘다라고 하는 굉장히 전략적이고도 현명한 생각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동양인들이 타인의 진짜 속마음과 감정을 서양인에 비해서 더 잘 읽어낸다라는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고지고대로 잘 안 보잖아요. 그 사람이 말한 정보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걸 기억하고 많은 걸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식당에 들어가면 식당의 본래의 기능인 음식 외에 많은 것들에도 정말 많은 신경을 씁니다. 미국에서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어떤 대학원생 하나랑 이제 친해져서 식당에 같이 갑니다. 저는 계속 두리번거리면서 인테리어도 깔끔하고 분위기도 괜찮고 조명도 딱 제 스타일이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여기 너무 괜찮다. 그랬더니 그 미국 친구가 저한테 이럽니다. 너 여기 처음 왔고 음식 아직 안 먹었어. 이러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미 분위기를 파악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을 준비를 했던 것뿐인데 서양인인 그 미국 친구는 지금 이 식당의 본래 기능은 음식을 아직 경험하지도 않고 왜 이 평가를 하냐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동양인들은 주변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태도나 행동에 서양인들보다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걸 맥락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의 행동을 설명할 때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성격 특질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동양인이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힘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어떤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 그 행동이 서양인들은 그 사람, 즉 행위자 자체에 의해서 일어났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행동을 했으니 그 사람 자체의 원인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 이유가 사람 자체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환경에 있을 가능성을 더 크게 본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동양인들은 기본적인 귀인 오류를 덜 범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본적 귀인 오류란 뭐냐면요, 행동을 유도한 상황의 힘을 무시하고 행동의 주 원인을 그 사람의 성격 혹은 그 사람의 성향 이런 것에만 두는 그런 경향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내부 귀인, 외부 귀인이 있죠. 내부 귀인이란 뭐냐면요, 제가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 원인이 저한테 있는 겁니다. 넘어진 이유가 제가 술 취했기 때문이거나 혹은 제가 피곤했기 때문이거나 어쨌든 즉 원인이 저한테 있는 거죠. 그런데 외부 귀인은 뭐냐? 다른 상황에 그 원인을 두는 겁니다. 제가 넘어진 이유가 외부 상황, 즉 미끄러운 바닥이나 아니면 뭔가 걸려 넘어질 만한 것들이 있는 그런 안 좋은 환경에 있을 거라는 것이 바로 외부 귀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넘어졌을 때요, 서양인들은 내부 귀인을 많이 하니까 바로 이렇게 물어봅니다. Are you okay? 이렇게 다 말하면서 다가오죠. 여기에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Are you okay가 너 괜찮니? 라는 뜻으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지만 이 표현에 너 술 먹었니? 너 아프니? 즉 네가 방금 전에 하는 행동이 너한테 원인이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전제하에서 이런 말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사람이 넘어지잖아요. 물론 우리도 똑같이 괜찮으세요? 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느냐? 바닥 되게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말들이 어렵지 않게 나온다는 거예요. 동양 사람들은 주변 상황에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이 넘어지면 원인이 그 사람이 아닌 미끄러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외국인이 잘 된다는 겁니다. 저도 실제로 이 연구를 해본 적이 있죠. 한 장면이 있습니다. 대략 3분짜리 필름이에요. 며느리와 시어머니를 보이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뭔가 다툼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을 서양권 국가에서 온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이 논쟁 혹은 이 말다툼의 이유는 뭘까라고 하면 필름에 2명 나오죠.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러니까 며느리파와 시어머니파로 나뉩니다. 이게 바로 서양 문화권에서 온 학생들의 특징이죠. 자, 그런데 제가 이걸 한국 학생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문제의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옆에 있는 서양 학생들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당연한 반응이 나오죠. 그놈 때문이에요. 서양 학생들이 이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인간이 누구냐고. 여기선 지금 이 여성 2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필름에 안 나온 사람이 원인이라는 게 말이 돼?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인간이 처신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지금 싸우고 있다는 거. 제3의 원인. 즉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만들어내는 더 주변과 맥락의 제3의 원인에 추리나 추론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은 동서양 언론사들의 기사들을 비교해봐도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생각의 지도에서도 소개가 된 내용입니다. 해고를 당한 미국인 우편 배달부가 자신이 일하던 우체국에 들어와서 상사와 동료 고객들을 총으로 쏴서 살해하고 스스로도 목숨을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마이클 모리스는 미국의 기사는 범인의 개인적인 특징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음에 주목했죠. 예를 들면 무술에 지나치게 빠져 있었다든지 급한 성격이었다든지 범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면에 치중해서 부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을 중국 신문에서는 어떻게 다뤘을까요? 그 범인이 최근에 해고를 당했다. 상사가 굉장히 고압적이었다. 이렇게 범인의 생활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이 사건의 원인을 분석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모리스는 동료 대학원생인 중국 출신의 펑카이핑과 함께 연구를 더 확장해서 동서양 문화권의 학생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상황 요인들을 제시하고 이 요인들이 달랐다면 살인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그래도 발생했을까를 물어봤습니다. 중국 학생들은요, 상황이 달랐더라면 그 살인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미국 학생들은 살인사건의 원인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형성된 그 사람, 그 범인의 내부적 특성 때문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어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을 거라고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우리나라 기사에도 이런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기차나 전철이 탈선된 사고를 예로 들어볼게요. 기사를 읽다가 맨 마지막쯤에 이런 내용들이 보통 적혀 있죠. 얼마나 지연되는지, 그리고 이 사고로 그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큰 불편을 겪었는지가 어떻게 보면 친절할 정도로 쓰여 있죠. 반면 미국의 기사는 어땠을까요? 대부분의 기사가 기차가 탈선되었다라고 하는 그 사고에 초점을 둘 뿐 그 전후 혹은 그 사건의 여파로 일어난 또 다른 일들, 불편함들,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거의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상황 환경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동양과 성격 특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서양의 차이가 뚜렷이 보이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